반갑습니다.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. 오늘은 한국형 성격검사 도구인 사군자 기질검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군자 기질검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검사 도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저기 보시면 대표기질, 열등기질, 각 기질의 점수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요. 왼쪽에는 각 기질의 점수를 그래프화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아래쪽에 보시면 특성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. 이 특성 그래프는 자신의 기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기질을 비교해서 볼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점수를 이 까만색 그래프 같이 이렇게 특성 영역을 연결할 수 있다면, 내 배우자를 검사했다, 배우자와 나 사이를 비교해서 보고 싶다, 그러면 배우자 점수를 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은 안정이라는 특성과 활동이라는 특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러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과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, 또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과 활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겠죠. 이 갈등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, 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. 이 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각 기질의 해석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 있는 외양 외화를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파트에는 기질 특성을 설명하는데요. 여기에서는 각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각 기질이 선호하는 일의 특성을 보여주는데요. 어떤 영역에서 또 어떤 스타일로 일하기를 좋아하는지 기질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각 기질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줍니다. 외양매화 기질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어떤 영역인지, 또 외양매화가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는지, 리더십 특징을 보여줍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는 각 기질이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,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안내합니다. 그리고 10페이지 가시면 진로 지도를 위한 7단계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흥미나 기술, 또 경제성, 가치관 영역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마지막 페이지는 사군자 검사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.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부에서는 외양과 내양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. 2부에서는 4가지 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사군자 기질 검사는 전체적으로 단어 검사로 되어 있는데요. 이 단어 검사가 문장 검사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 단어 검사가 문장 검사에 비해서 타고난 기질을 측정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. 왜냐하면 문장 검사는 그 문장 내용과 관련된 최근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, 단어 검사는 그런 경험에 영향을 덜 받고 직관적으로 자신의 기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의 기질을 측정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검사 시간이 짧게 할 수 있죠. 그래서 사군자 기질 검사는 5분이면 전체 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고자 기질 검사가 가진 장점을 정리해보면 이해하기 쉽고, 기억하기가 쉽고, 활용하기가 쉽고,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. 또 검사 시간이 짧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. 전체적으로 사군자 기질 검사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되어 있고,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읽을 때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죠.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래서 사군자기질 검사는 쉽게 배우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마치 한글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군자기질 검사는 매와 난초, 국화, 대나무라는 사군자, 네 가지가 다 군자라는 동등한 개념을 가지고 또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검사 도구입니다. 이 검사 도구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데이비드 커시의 네 가지 기질 이론입니다. 이 네 가지 기질 이론의 사군자를 가지고 옷을 입힌 거죠.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의 두 가지 행동 특성, 외양과 내양을 여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네 가지 기질에 외양, 내양이 곱해져서 2, 4, 8, 8가지 기질로 나누어진 게 사군자 기질 검사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사군자 기질 검사가 각 기질에 따라서 외양과 내양에 따라서 행동 특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다르기 때문에 8가지로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데이비드 커시는 원래 진로 전문가였습니다. 사람들의 진로를 도와줄 때 흥미나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 흥미나 기술도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욕구가 근본적으로 보면 기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데이비드 커시는 사람들의 기질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오래전에 네 가지 기질을 구분했었던 거죠. 보니까 사람들을 분류할 때 우울질, 다혈질, 담접질, 점액질 이렇게 구분했었죠. 히포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아디테크, 그 다음에 스프랑글, 그 다음에 크레처머, 융,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분류할 때 주로 네 가지로 분류한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.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지 사람들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관찰해서 1978년도에 기질 발표를 했는데요. 발표할 때 에피메토스, 디오니소스, 아폴로, 프로메테우스 이런 이름을 발표했는데요. 이게 이 인물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죠. 그래서 그 신들과 닮은 그런 기질이다. 그래서 에피메테우스, 디오니소스, 아폴로,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 기질을 한 20년 정도 썼는데요. 미국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래서 1998년도에 이 기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따라서 보호자 기질, 예술가 기질, 또 이상가 기질, 또 합리론자 기질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각각 기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와 난초, 국화, 대나무를 가지고 옷을 입히면 이 기질 특성들을 외우지 않아도 너무도 쉽게 네 가지 기질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군자 기질 검사는 어떻게 보면 사군자의 외적 옷을 통해서 기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. 오늘 제가 네 가지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. 앞으로 네 가지 기질과 MBTI와의 관계, 또 이 네 가지 기질의 특징이 사군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데이비드 커시의 이론과 사군자의 차이점도 있거든요.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